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벌써 이제 11월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 것 같고요. 추운 날씨에도 여기저기 센터 돌아다니시면서 어떻게든 아이를 나아지게 하려고 애쓰는 부모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좀 더 이럴 때일수록 그동안 받아왔던 치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치료센터 내에서 아이의 지능과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 인지학습 치료는 FI만큼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능이 뭐 하루아침에 뭐 뚝딱 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쪽집게 치료사가 있어서 탁탁 집어져서 올라가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미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FI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장기적인 효과를 가짐으로써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상당히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10년 가까이 워크숍을 매번 갔을 때에도 정말 이벤트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어요. 그런 행사에서 항상 FI를 10년 넘게 수업을 받았던 친구들이 세월이 흘러서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이 FI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죠. 전 세계에서 많은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떠한 어떤 그 성공 사례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성공 사례의 특징은 10년이 지나도 그 효과는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제가 FI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존 치료센터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형편없는 것을 하고 있을까라는 데서 의문을 가졌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계속 제가 하는 얘기죠. 쓰잘데기 없는 헛짓거리다. 그러니 빨리 FI를 치료사들은 배워서 해야 된다. 하지만 배웠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제발 좀 양심껏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워크숍에서도 교육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가 바라는 변화를 만들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저희한테 와서 교육을 받는 선생님 한 명이 바뀌면 또 주변에 한 명이 바뀌고, 그럼으로써 그 아이를, 그 치료사를 찾아오는 아이들을 서너 명이 달라지고, 저는 그런 변화가 향후 10년 안에는 확실히 한국에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저는 어찌됐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꼭 지켜야 되고 이런 건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만큼은 정말 많은 아이들을 수업을 오랫동안 장기간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FI 경험은 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현장에서 어떤 게 안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사들이 지금 성급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엘코협회에서 트레이너로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들이 와서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신의 언어로, 생각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치료사들과 아이들이 보내는 그 공간 안에서 정말 무의미한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치료사나 원장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섣불리 하지 말아라. 교육을 받았으면 나가서 꼭 한두 달은 스스로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라. 케이스 받아서 그냥 문제집 풀듯이 시키면 그 아이한테 진짜 마지막 기회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일 수 있으니,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했을 때는 엄마들에게 확실하게 주 2회씩 해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여길 그만두고 어디 나가서도 현실적으로는 다 똑같아서 지능을 올려서 아이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말 강력하게 얘기해라. 그러지 않고 케이스 떨어질까봐 엄마에게 주 1회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이 엄마를 데리고 늪으로 빠지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치료사의 실력은 형편없어지고 엄마는 결국은 떠나서 센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꺼내고 또 센터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센터는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쳐낼 가지는 가감히 쳐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항상 현실적인 문제는 돈인 것 같아요. 엄마들은 치료 비용을 아끼고 싶고 치료사들은 더 많은 치료를 하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서로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나 이런 카페 글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정도를 걸어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엄마나 치료사들은 전부 다 팔랑귀처럼 전부 다 옆에서 뭐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는 사이에 아이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고 아이의 인지 구조가 다 무너져 가는데 그 학년에 맞춰서 학습을 못 한다고 치료사들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그러면 원장은 치료사한테 어떻게든 아무렇게나 해봐라 하고 엄마들은 좀 괜찮아지면은 이제 좀 아이 드드 볶아지니까 좋다 하고 결국은 이 어른들의 어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이는 희생되어 가는 거다. 저는 우리나라 치료 현실은 아이가 가면 갈수록 망가지는 시스템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건 결국은 치료사들이 치료사답지 못하고 원장이 제대로 양심껏 운영을 하지 못하고 엄마들은 여전히 인터넷 카페나 채팅방이나 엄마들 모임을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바쁘다. 그러니 이 아이가 무슨 제정신으로 공부를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기는 다 놓치고 이제 막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엄마들은 큰 병원을 가요. 근데 큰 병원을 왜 가요? 가서 막 1년, 2년씩 기다려서 진단받아. 그러면 또 저기 검사하래. 그 검사 뭐 그동안 치료받은 게 없는데 당연히 별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의사들은 또 그동안 한 게 없네. 애는 안 좋아질 것 같아. 정말 짧은 시간 동안 5분, 10분 안에 아이를 보면서 자신만의 어떤 그런 기준에서 얘는 안 되겠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2년, 3년씩 기다리고 거기가 정말 훌륭한 의사다. 물론 많은 케이스들을 봐왔기 때문에 진단은 잘하겠죠. 근데 지능검사도 결국은 임상심의사가 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 10년간 TV에 나오는 많은 유명한 그런 어린이 관련 그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밑에서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아왔다는 엄마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엄마들이 저한테 꺼내는 검사 보고서, 지능검사 결과 쭉 보다 보면 정말 신기한 점은 분명히 아이는 다른데 왜 이렇게 검사 보고서는 똑같은지 너무나 똑같고 치료라고 추천하는 것도 언어, 놀이, 학습, 사회성 그룹 똑같고 어쩌다 거기에 뭐 엄마 아빠의 뭐 정서가 불안정하고 그러니 뭐 부모 상담이 필요하고 뭐 몇 가지 이 레파토리로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검사 결과서는 검사 결과지는 통일되어 있다. 어디는 조금 그래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조금 표가 많이 들어가 있고 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똑같다. 정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치료를 제안했는데 의사들은 치료가 뭔지 몰라요. 밑에서 뭐 하는지 뭐 알겠어요. 날마다 아이들이 하루에 몇십 명씩 와서 엄마들이 상담하고 지쳐 있는데 그냥 아이 딱 보는 순간 알겠죠.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치료 경력이 있고 원장을 해봤다면 딱 아이 보면 얘는 뭐겠구나 하고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엄마들이 줄 서서 거기에 뭐 상담을 못 받아서 막 쩔쩔매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이미 초기에 진단을 받았다면 거의 그게 확실하다면 지금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실제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치료를 정말 잘하는 베테랑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엄마들이 결국 찾아가는 데는 전부 동네 찌질한 곳들밖에 없어요. 그게 치료라 그러면 저는 치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이가 겉으로 보는 문제점이 있으면 분명히 내면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면의 문제점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 달래고 못하게 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에만 전부 다 치료사들이 쩔쩔매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10살이 넘으면 그게 본래 본성이 그대로 다 나타나거든요. 억눌렸던 것들이. 그런 문제는 점점 커질 거다. 정말 이거는 돌고 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아이가 생각하는 한 힘이 없으면 결국은 행동은 어긋나기 마련이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 마련이에요. 사회성이 없다. 물론 소극적이라서 사회성이 없는 아이는 내면을 좀 더 강화시키면 되겠지만 너무나 행동 반경이 넓고 충동성이 높아서 다른 아이한테 다른 어른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에게는 상당히 내면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약으로 통제하고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통제를 해요. 스스로 통제하는 때까지 계속 이 아이에게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방법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상당히 효과적인 거죠. 근데 전부 다 치료센터에서 보면 놀아주고 아이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좀 갖게 해주면 조금 뭐 아이가 고분고분해지기는 있겠지만 어느 영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게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충동성과 폭력성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치료는 계속 헛돌고 있고 가장 중요한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을 강화시키는 쪽은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비극인 거죠. 제가 지난 10년간 계속 봐왔던 거는 10년 동안 치료사들 원장들 교육해 왔지만 달라진 거 없다. 10년 전하고 똑같더라. 그나마 뭐라도 좀 변화를 찾아보고자 몸부림치고 오는 거지만 이미 10년 동안 그렇게 길들여진 사고가 갑자기 바뀌겠느냐? 안 바뀐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뭐 비싼 돈 내고 왔으니까 뭐 편한 교육은 하지 않고요. 정말 있는 그대로 스스로가 5일 동안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 중에서 제가 5일에서 하루 정도를 교육하는데 많은 치료사들이 저를 만나기를 궁금해하기도 하고 저를 만나면 너무나 자신들의 실력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은 치료사들에게 실력이 없고 형편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정말로 내가 실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졌고 하지만 제가 하루 동안 교육했을 때 전부 다 상당히 제가 자신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뭐 10년 경력, 20년 경력, 뭐 원장 있고 뭐 센터를 2개 하고 3개 하고 저는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이 이걸 배우러 왔을 때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할 준비가 되었을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다,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애둘러서 잘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에게 지능이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찾아올 건데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요. 그거는 연령에 상관없이 어쨌든 FI는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서 확실하게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대충대충 배워나가서 아이 인생 망치는 사람을 내가 키우는 것이 되니까 저는 그런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에코F에서는 원칙이 있고 교육과정에 기간을 두고 있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치료사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FI 도구질을 하는 이상 제 눈앞에서 도구질에 뭔가를 쓰고 있다면 저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치료사나 원장의 사고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치료사들이 정말 점쟁이 같다. 어떻게 이런 것만 보고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들이 찾아야 될 곳은 FI를 정말 잘하는 곳이에요. 그냥 FI를 많이 한 곳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인지구조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점 그 인지구조를 전부 다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배선들, 신경회로들은 점점점 불이 들어오지 않고 끊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엄마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오늘도 바우처 싸게 해주는 데 가서 시간을 죽치고 앉아 있을 거고 동네에서
편하게 두서너게 다니니까 좋아서 로비에서 엄마들과 수다를 떨고 있을 거고, 저는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치료실에서 치료사하고 멍하니 있다가 그냥 몇 가지 흉내내고 따라하다가 끝내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많은 아이들의 손이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손의 움직임이 너무나 좀 서툴고 제대로 손을 모아서 연필을 잡지 못하고, 많은 것들이 너무 하찮아 보이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더 큰 과제들을 수행하고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들을 아이가 버티면서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게 아주 작은 습관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렸지만, 시간 개념, 정말 치료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시간 개념을 제대로 갖출 수도 있고 못 갖출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없거든. 그래서 계속 치료사한테 언제 끝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사는 물어봤으니까 또 상냥하게 대답을 해주거든. 근데 그 나이를 봤을 때 시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아이가 시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은 학교 교과목에서 시계 보는 그 단원이 나오면 부랴부랴 정신을 차리지만, 치료사들은 거의 대부분 시계 못 보는 게 그냥 나한테 와서 40분 수업받고 가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시간 개념을 모른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 배워도 순서대로 배우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것들은 잡지 못할까? 왜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할까? 저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서 많은 엄마들과 치료사들이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너무 하찮아서 우습게 봤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아이는 왜 이걸 몰라? 이 아이는 왜 이런 걸 생각 못하지? 결국은 너무나 하찮은 것에서 빈 구멍이 점점 커져가서 결국은 그런 것들에서 이 아이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면 엄마들은 좀 아이의 집에서의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모습들 좀 더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치료사들도 자꾸 엄마들에게 집에서의 어떤 생활상 아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있으면 엄마한테 더 이상 해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집에서 해주니까 센터에 와서 당연히 치료사한테 해주는 거지. 엄마랑 비슷하거든. 그러면 결국은 치료사가 엄마 대신 치료센터 내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결국은 그게 아이를 상당히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아이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동영상에서 방향을 잡는 얘기들을 해요. 중심을 잡고 이런 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FI는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국은 저에게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개인 코칭을 받으러 오거나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돈을 내고 배운 사람들이 확실히 깨우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해봐라 하면은 항상 우리나라 치료사들은 그것을 잘못 해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쉽사리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예시를 드리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다시 한번 자기 주변과 아이의 주변을 확인해 가고, 현재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또 아이가 현재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